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내년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이달 초순만 해도 1,320원대를 웃돌기도 했는데 지난주에는 1,300원 선이 무너졌고 오늘도 1,300원 아래에서 계속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을 고려해서 내년도 환율 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지난 주가 아니라 한 3주 전쯤에 마지막으로 출연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기관의 내년 환율 전망을 지난 출연 때 한번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이번 달 FMC가 워낙 깜짝 이벤트였죠. FMC 직전에 환율이 1,327원 20전까지 올랐다가 오늘은 1,294원 50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국내 기관 전망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외국계 투자은행의 분기별 전망치도 소개해드리고 FMC 이후 환율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FMC 얘기부터 해보면 올해 마지막 FMC가 지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완화적이었죠. 물가가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전에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너무 좋고 시장금리도 크게 떨어지고 달러원 환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1,330원을 위협하다가 1,290원대로 떨어졌죠. 제가 직전 방송에서는 연준하고 시장하고 시각차가 있어서 다시 말해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데 연준이 이번 FMC에서 그 기대를 꺾어버리면 환율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FMC 결과를 보니까 연준은 시장 기대를 꺾지 않고 오히려 어찌 보면 부추기면서 환율이 내렸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연준이 완화적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시사하긴 했는데 금리를 지금 내린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한참 높습니다.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고 하죠. 이 역전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금리가 역전돼 있는데 과연 내년 환율이 내릴 수 있는 거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년 환율 전망에 앞서 한미 금리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미 금리차가 역전되면 그러니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으면 달러원 환율은 올라간다는 게 기본적인 통념입니다. 돈이라는 게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금리가 높은 국가로 이동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통념이 실제와는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5.5%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2.0%포인트 더 높은 거죠. 이런 금리 역전차는 사상 최대 폭인데요. 최근 5년간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은 한국 금리는 빨간색, 미국 금리는 파란색인데요. 굉장히 중간에 낮았던 구간, 이때가 코로나 저금리 기간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는 우리가 금리가 조금 더 높았죠. 그러다가 지난달 중순에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높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은행은 거의 1년 내내 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연준은 꾸준히 올리면서 금리차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이 금리 역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말까지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연준이 금리를 25bp씩 7번을 내리더라도 여전히 미국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금리 역전이 해소될 시점을 시장이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보신 그래프에 달러원 환율을 추가해봤습니다. 올해 한미 금리차가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검정색 그래프인 환율을 보시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유례가 없는 역대 최대치인데도 환율은 오히려 안정된 셈이죠. 그렇네요.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더 안전한 투자처인데 금리도 높으면 왜 한국에 투자하겠냐, 미국에 투자하지 않겠냐, 뭐 이런 논리인데요. 다시 말해 금리 역전되면 환율 오른다. 이 주장의 핵심 근거는 바로 자본 유출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리 역전기에 자본이 유출됐는지 유입됐는지 흐름을 보면 그 주장의 타당성을 알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추이를 보겠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올해 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역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1월까지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을 56억 달러 넘게 샀고요. 채권 자금은 115억 달러 샀습니다. 합치면 117억 4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조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11월까지 수치고요. 이번 달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을 사고 있거든요. 이번 달까지 포함하면 유입되는 외국인 자본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말해 올해 금리가 역전되고 금리차가 커졌는데도 외국인 자금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들어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유입되는 금액이 금리차 확대에도 오히려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작년도 외국인 증권자금 추이를 보면 주식자금 61억 달러 빠졌고 채권자금이 117억 달러 유입이 됐어요. 합치면 56억 달러 들어온 거죠. 한국 돈으로는 7조 원 정도고요. 올해 들어온 금액은 22조 원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금리 역전폭이 커졌는데도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금은 더 많이 들어온 겁니다. 네, 수치상으로 보면 확실히 올해는 금리 역전차가 커졌는데 한국으로 들어온 증권,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자금이 훨씬 더 많아졌네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금리 역전기에 좀 자본 유출입이 어땠나요? 네, 금리 역전기의 자본 유입, 이번에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은 이번이 역사상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 금리 역전기였던 1999년부터 2000년을 보면 해당 기간 금리가 150bp, 그러니까 1.5%포인트 역전이 됐는데도 외국인 증권 자금은 169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 금리 역전기였던 2004년부터 2006년을 보면 305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금리 역전기였던 2016년, 17년, 18년을 보더라도 403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역전기에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온 셈이죠. 통계를 작성한 한국은행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외 금리차 외에도 국내 경제 상황, 국제 금융시장 여건, 투자 전략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증권자금 유출입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는 생물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의 금리차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건 있기 어렵겠죠. 증권자금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 투자자금, 다시 말해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그런 자금도 유입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56억 달러 들어왔고 네. 2분기는 114억 달러 들어왔어요. 한 분기에 114억 달러가 들어온 것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3분기에도 68억 달러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금리 역전기에도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 자금도 유입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금리 역전기에도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들어왔다. 환율도 큰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여러 발언을 통해서 그 한미 금리 차가 환율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런 발언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다만 그 대신에 연준 통화 정책의 방향성이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금리 차 말고 내년도 환율을 보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좀 주목하는 변수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숫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해외 투자은행 전망부터 보시면 해외 투자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환율이 점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들 1분기보다 2분기 예상 환율이 낮고 2분기보다 3분기가 낮죠. 1분기 평균은 1,308원, 2분기는 1,286원, 3분기는 1,270원, 4분기는 평균 환율이 1,244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환율 하락 추세를 얘기하는 것은 연준의 통화 완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한 것이죠. 네. 앞서 지난번 출연 때도 국내 주요 기관도 상고하저,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망치를 볼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FOMC가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예상과 달랐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 금리 인하 기대를 꺾지 않고 불을 지펴버린 건데요. 연준이 완화적인 기조를 보인 뒤에 환율하고 시장 금리가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해외 투자은행 전망치는 주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 FOMC를 보기 전인 거죠. 그래서 1월 환율은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겠다. 미리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연준보다 다른 걸 주목하는 시선이 좀 있었습니다.
연준이 당연히 중요한데 뭐 올해만큼은 아니고 올해만큼은 아니고 다른 걸 주목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다시 말해 정확하게는 미국 경기가 침체되고 달러원 환율이 오를 가능성을 시장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는 내리게 되는데 환율에도 우호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환율도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가 지금까지는 작용해 왔으니까요. 네. 근데 내년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침체가 오면 안전한 걸 갖고 싶잖아요. 외환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는 역시 미국 달러화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침체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더라도 환율은 오히려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금융기관이 내년 환율이 반등할 위험 요인으로 바로 경기 침체를 꼽았습니다. 하나은행은 내년 환율 전망하면서 미국 물가 둔화와 고용시장 냉각으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1,200원대에 안착할 것이라고 보기는 했는데요. 미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한다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요. 신한은행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연준의 피벗,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반영하면서 상고 하저를 예상한다라고 했지만 지정학적으로 민감해진 대만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걸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기준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중금리를 내릴 수 있겠지만 그 경기가 불안한 국면에서는 가장 안전한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결국에는 달러원 하락 속도를 조금 늦추는 그런 그렇습니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 말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좀 어떤 요인들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해외 주요 IB가 우리나라 환율을 전망하면서 공통적으로 꼽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경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뭐 치약이나 생수 같은 생필품처럼 꾸준히 팔리는 게 아니고 샀다가 안 샀다가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서버를 증설할 때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확 사고 증설이 끝나면 안 사고 뭐 최신 반도체를 업그레이드할 때 확 사고 한번 사면 또 안 사고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반도체 사이클이 대체로 불황이었습니다. 잘 안 팔렸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반도체 사이클, 특히 우리나라가 잘 파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 전망이 많죠. 네, 그로 인해서 환율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프가 나올 텐데요. 거기에 증감률을 보시면 올해 내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부터 증감률 낙폭이 줄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지난달 들어서는 반도체 수출액이 드디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반도체 업황 회복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렇게 증감률이 일단 증가 전환을 했죠. 뭐 증감률은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수출액 전반도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됐는데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해외에 판 반도체를 국내에 공장 짓고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 달러를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환율도 내릴 거다. 이런 게 내년도 환율의 상고 하저의 중요한 근거라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뭐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난다면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그런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것 같고 또 국내 반도체 관련주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이 더 늘어나면서 원화 수요가 더 강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전반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내년에 하락하는 가운데 어떤 요인들을 좀 주목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이규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